네, 이제 두 번째 꼭지로 이제 엔터 이머저 뭐 매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공연 재개에 대해 가지고서 무조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엔터사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이익들이 다들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들 까먹으신 게, 아니 엔터사들은 오히려 그 코로나에 수혜를 입었었나? 그런 생각도 하시고 공연을 했던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받으시는 거죠. 근데 뭐 드래곤볼 같은 만화 같은 거에 보면 왜 뭐 이렇게 주인공이 모래 이제 무거운 주머니를 차고서 연습을 하고 나중에 대회에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엔터사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원 중에 하나를 빼고서 지금까지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래 주머니를 차고 싸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쭉 한번 보시죠. 일단 지금까지 이제 타임라인은 어떻게 흘러왔냐 보면은 일본이 긴급 사태 해제를 이제 월요일 날에 결정을 내리죠. 그게 사실은 그 전주에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뭐 확진자가 너무 빠르게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률은 높아지니까 그 뭐 이게 뭐 당연히 이제 해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달라지는 게 무엇이냐라고 보시게 되면 이제 공연에 있어 가지고서 정원의 50% 이내로 최대 5천 명까지밖에 못 모은다라고 제안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풀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규모 공연장들도 뭐 초기에는 일단 눈치를 보겠죠. 잘못하면 그런 데서 또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고, 요 점을 이제 사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요 기억을 하신다면 말씀을 드렸었죠. 니주의 야외 공연 슈퍼소닉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일본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내려와서 혹시 이거 공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가능성을 보셔야 된다 했는데, 네, 이렇게 빨리 해제할 줄은 몰랐습니다. 네. 한국도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로 해가지고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븐틴이 국내 오프라인 공연을 할 수 있다. 세븐틴이 이번 달에 10월 달에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공연을 하려면 투어를 돌려면 최근에 이제 컴백을 한번 해야 새로운 곡들 가지고서 또 팬분들 앞에 찾아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 도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세븐틴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뭐 우리나라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죠. 국민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그래도 확진자 계속 높게 나오는데 이렇게 위드 코로나 가도 되나? 근데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나라 사례를 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죠. 우리의 또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보시면은 방탄소년단이 2년 만에 오프라인 공연에 확정을 지었다. 이게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서 방탄소년단 11월 미국 LA 콘서트 2년 만에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 이제 뭐 이때부터 사실은 지금 지난주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도 주가 괜찮았죠. 이게 뭐 세븐틴하고 방탄소년단 이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기억을 해보시면 지난 이제 8월 21일 날에 저희가 공연을 그 얘기를 하면서 요때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를 이때 취소를 했다. 요거를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약간 뇌피셜로 야 근데 굳이 지금 미국 쪽은 오히려 뭐 투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규제를 안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 순간에 8월 달에 지금 오히려 미국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에 지금 그 이제 하이브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 취소를 미국 보시면은 7월 달에 그 롤라팔루자 요 록 축제 40만이 왔다가요. 근데도 여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고 심지어는 요 축제로 인해 가지고서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전혀 묻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해도 뭐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월드 투어를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거였죠. 아마도 방탄이 더 큰 월드 투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제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아, 네, 이런 것도 있죠. 지난주 일요일에 지금 센트럴파크에 6만 명이 모여서 공연을 같이 관람을 했거든요. 이것도 다 그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대규모 공연은 가능해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요. 일단 생각을 하시고서 방탄해 보시면 일단 그 BTS의 원래 2020년도 미국 투어 계획은 요랬습니다. 요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요 두 개죠. 캘리포니아의 리바이스 스테디움, 그 다음에 LA 로즈보이 스테디움, 요거 해서 2회, 2회에서 LA에서 이제 4번 하는 거죠. 근데 요번에 발표를 보시면 이제 LA의 소파이 스튜디움에서 4회 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똑같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캘리포니아에서 4번 하네. 리바이스 로즈볼 2회, 2회, 4회에서 소파이는 뭐야? 처음 듣는데 4회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게 좀 차이가 큽니다. 뭐냐면 요 소파이 같은 경우가 건설비만 50억 달러가 들어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 7월에 개관을 했어요. 운도 참 없죠. 코로나를 정통으로 맞아버려요. 원래 여기는 이게 워낙에나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규모가 크다는 거를 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식 축구가 사실 미국에서는 가장 큰 구장을 가지고 있는데 미식 축구 2개 구단이 같이 써요, 이거를. 우리 이제 잠실구단하고 야구로 치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콘서트나 아니면 다른 행사들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종합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이만한 돈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러니까는 여기는 콘서트도 빨리 개최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코로나에 맞아버린 그런 겁니다. 예.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이제 원래 개관을 할 때는 꿈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오프닝, 그러니까 딱 이제 첫 번째로 공연하는 거를 테일러 스위프트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이 공연은 결국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고 그 뒤에 이제 콘서트를 예약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탄 요번 공연이 요 소파이 개관 이후 첫 번째 콘서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미식축구 경기할 때는 여기가 7만 명이에요, 최대. 그래서 기록표 보시면 7만 명대로 관객이 들어오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설명에 여기에 돼 있는 게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대 10만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첫 콘서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인된 거는 없어요. 정식으로 확인된 거는 없고 썰에 따르면 10만까지도 가능하다 정도로 이제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제 좀 추론을 해보면 일단은 7만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예매 들어갔잖아요. 근데 플로어하고 그 다음에 뒤쪽 편은 아직 티켓 오프닝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티켓이 예매가 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플로어 쪽 같은 경우에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쪽만 다 이렇게 예약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7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NFL 때하고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7만을 4번 하면 28만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BTS가 20년도에 예약했었던 리바이스는 5만이고 로즈볼은 6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합치면 22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같지만은 규모는 뭐 한 30% 정도 점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수익성에는 30%가 아니라 더 점프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스테디움 공연의 특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요, 여러분 동 공연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자체로는 수익성이 낮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 전문 공연장이 낫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가 별도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관을 공연 당일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앞뒷 날에도, 그러니까는 설치도 해야 되고 해체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관일이 공연하는 날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는 실제 대관일이 많다 보니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게 하루만 동공연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이거는 적자입니다. 근데 이거 붙여서 하게 되면 돈을 좀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스타디움은 1회 공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2회 공연 수익성이 좋은 거고요. 각기 다른 스타디움에서 2회씩 공연하는 것보다는 한 스테디움에서 4회 연속 공연하는 게 수익성이 더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좀 보셨으면 한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볼 때 BTS는 앞으로 계속 또 이제 군 입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만약에 가야 된다면 이번 투어가 마지막 투어일 거예요. 군 입대 전에 완전체가 활동하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2020년 투어 일정 잡혔을 때보다 그 사이에 다이너마이트나 버터 같은 게 메가 히트를 하면서 가뜩이나 큰 팬덤이 더 커졌거든요, 지금 BTS가. 그러니까는 더 크게 추진을 해도 제가 볼 땐 전혀 무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하이브 입장에서는 규모 수익성 모두 다 점프 시키려고 할 거다라는 거고. 근데 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마치 이제 돔이나 스테디움 공연의 수익성이 너무 낮다, 이렇게 여기실 수가 있는데,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1회보다는 2회가 낮고 2회보다는 4회가 낮다는 건데, 근데 이제 아주 단순하게 한 10년 전 엔터를 생각하시고 1회만 돔 공연하면 이거는 잘해봐야 BP라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연만 놓고 보면 티켓만 판다면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당일날에 굿즈도 엄청 팔아요. 어떤 이제 아티스트들은 그날 당일에 티켓 매출보다 굿즈 매출이 더 커요. 그러니까는 하루만 해도 남아요, 돈이 많이 생각보다.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변했다, 엔터사들이. 그런 얘기 잠깐 드리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그냥 감히 이제 다시 이제 뇌피셜들이 좀 맞아 들어가니까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번 뇌피셜을 해보는데, LA 다음은 뉴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4회 연속 공연을 LA 때처럼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뉴욕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이제 콘서트 할 수 있는 곳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인데, 요거요, 지금 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매트라이프인데, 여기 보시면 일정이 쭉 있죠. 쭉 있는데 1월 9일 이후로 없어요. 엘튼 존 공연 잡혀 있죠. 근데 이거는 7월 가야 돼요. 1월부터 7월 사이가 비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딴 게 들어오겠지만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1월 9일 이후를 스케줄로 해가지고서 만약에 BTS가 LA와 비슷하게 뉴욕 쪽에서 공연을 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수익할 수 있는 데가 매트라이프라면 1월 9일 이후에 또 투어 일정을 발표를 뉴욕으로 매트라이프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고요. 특히 지금 BTS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한 번에 사실은 두 가지의 그거를 잡는 게 좋죠. 마침 보시면은 지금 그래미 시상식이 내년 1월 31일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미국에 있으면서 함께 참석을 할 수 있는 스케줄로 해가지고서 일정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냥 팬심을 가득 담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월 중하순 정도의 방탄의 뉴욕 4회 연속 공연, 스타디움 공연 발표를 기대를 은근히 해봅니다. 예. 그 다음에는 트와이스 소식인데, 트와이스가 10월 1일 날 어제죠, 오후 1시에 첫 번째 영어 싱글 곡을 발표를 했죠. 더 필즈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냥 쭉 넘겨보시면 아무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되게 그러니까 후반부에 큰 스포일러가 나오거든요. 노래가 끝나고 약간 이제 뭐 크레딧 같은 거 올라가는 그 사이에 몇 초 요거 보여줘요. 딱 보시면 그냥 현수막 저기 포스터인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더 필즈고 포스터 했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게 여기에 향후 일정이 나와요. 2021년도 11월 달에 정규 3집 앨범을 내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어가 이제 곧 시작된다. 일단은 워낙에나 트와이스가 이제 소처럼 일을 하지만 설마 또 컴백을 할까? 그리고 하더라도 미니 앨범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11월 정규 3집입니다. 그러니까는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거고,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아하시겠죠. 그 다음에는 투어에 대해 갖고서는 JYP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투어 얘기를 처음으로 꺼낸 거죠. 보도자료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트와이스 11월 정규 3집 글로벌 투어 데뷔 6주년 열일 해가지고서
글로벌 투어까지 이제 얘기한 거 나온 거고, 그러면은 딱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트와이스 하면 일본 돔 투어죠, 그쵸? 특히나 이게 2019년부터 2020년에 이어지는 트와이스가 그 세 번째 투어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뒤에 한국하고 일본의 돔 공연이 잡혀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가 됐었거든요. 자, 잡혀 있었다가 취소한 데가 제일 먼저, 방탄도 그랬잖아요. 잡혀 있다 취소하고 난 애는 제일 빨리 투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도쿄돔 쪽에 뭔가를 또 하려고 하지 않을까인데, 도쿄돔도 그러면 일정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렇게 이제 큰 공연장들은요, 여러분, 일정표가 다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야구 시즌 끝나버리고 나면 11월에 일정이 거의 비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12월도 중순 이후로는 이제 비어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도 뭐, 예.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일정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것도 또 킹리적 가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투어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트와이스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일본 일정부터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도쿄돔 일정표를 계속 한번 보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트와이스 미국 활동이 좀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다라는 이제 또 팬심을 담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연 재개가 엔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지금 현재 각 기획사들 하이브, YG, JYP, SM의 이제 아티스트들별로 가장 최근에 했었던 투어, 그 투어의 관객하고 횟수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개가 됐어, 공연을 해, 그러면은 과거에 그러면 그 아티스트가 얼마나 했었니, 이것부터 일단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거는 사실 검색해 보시면 쉽게 나옵니다. 구글에서 아티스트 이름하고 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투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게 뭐 팬분들이 정리해 두신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요게 다 이제 뭐 보실 수 있거든요, 각각별로. 꽤나 이제 손쉽게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전문적인 투자자면 뭐 예를 들어 뭐 셀사이드나 바이사이드에 있으면은 회사 IR 쪽에 컨택을 해가지고서 뭔가 더 디테일하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전혀 투자에 도움이 안 되실 거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그 좀 약간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는 게 저희 채널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은 일단 넘사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2020년 투어가 깨졌기 때문에 그거 했으면 엄청나게 더 관객이 들어왔을 텐데, 18년도에서 19년 동안 1년 넘게 했었던 62회 러브 유어셀프 요거 투어를 보시면 총 관객을 200만을 동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22만, 일본이 59만, 그 다음에 북중 남미 59만, 유럽이 32만, 아시아가 28만으로요 고르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제 솔직히 현실적인 걸 말씀을 드리자면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는 빌보드에서의 성과였고 서구에서의 성과였죠. 그래서 서구 쪽에서의 숫자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일본 쪽이 어마어마한 수익성을 가져다 주는 시장이라는 거고, 그래서 일본에 공연이 재개되는 것이 우리나라 엔터사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얘기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해가지고서 200만이었죠. 지금 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대략 한 30% 정도 점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투어 일정을 잡으면, 지난번 투어 일정이 제 기억에 한 220만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 아마 거기서 추가를 하셨겠죠. 거의 투어 거의 막판에 진행돼 가면 보통 그렇게들 하니까. 그러면 200만 중반대였을 거고, 거기서 더 증가하면 요번에는 진짜 방탄이 앞자리 숫자를 바꿔서 이번에 투어를 결정한다면 앞에 3자리도 보게 되는 투어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투바투 같은 경우에는 투어를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를 미리 지금 뭐 사실 과거 데이터는 없는 거고요.
근데 대충 이제 일본에서도 인기가 지금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이런 숫자들이 빌보드 뭐 판매 숫자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 이런 거 보면요. 그럼 미국도 좀 돌고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한 2, 30만 정도는 일단은 첫 번째 투어에서 투바투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세븐틴이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해요. 세븐틴이 2019년 8월에서 2020년 2월에 중단돼 버렸죠. 원래 더 하려고 했는데 요 투어가 요것만 딱 놓고 보시면은 20만을 모객을 했습니다. 한국 4만, 일본 10만, 아메리카 4만, 아시아 2만을 했거든요. 내 투어 중에 이게 터지면서 아시아 유럽 공연이 취소가 됐고, 가장 뼈아픈 거는 일본 돔 투어 8회가 취소가 됩니다. 이러면은 거의 한 58에 40만 정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븐틴이 일본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븐틴이 만약에 공연이 재개되고 그래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투어를 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투어 한 번 도는데 60만 정도도 목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이스트도 있죠. 뉴이스트는 16년 일본 투어, 19년 한국 및 아시아 투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이제 이제 CJ에서 했었던 프로듀스 시리즈 때 빵 떴었죠. 기존 중고 그룹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 기록이 조금 이제 옛날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도 뭐 다시 하면 그래도 요 정도 그룹이면 5, 6만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고, 엔하이픈의 경우에는 요번 달에 첫 번째 정규 앨범이 나오죠. 그러고, 일본에 일본에 하나 정도 더 내고 나면은, 이제 쇼케이스 정도 규모로는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뭐 이거는 1년 정도 앞을 내다봤을 때고 2, 3년 지나면 엔하이픈이 일본 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향후 목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연차가 낮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거고요. YG를 보시면은 블랙핑크가 2018년 11월부터 20년 2월까지 투어 동계에 있어요. 블랙핑크 인요 에리아 해가지고 36회를 했는데 이때 당시 총 관객이 47만 정도 했습니다. 역시나 이게 사실 서구권 인기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보시면은 일본 비중이 높고 아시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우리가 가깝고 시간을 아낄 수 있고 아티스트들이, 그러면서도 대규모 공연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지금은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블랙핑크가 사실 요때 대비해가지고서는 지금은 또 인기가 워낙 점프했고, 지금 뭐 이제 완전히 이제 글로벌 스타로 지금은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투어에서 진짜로 한 100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롭게 투어를 돌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빅뱅. 사실 빅뱅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막 활동하고 YG 수익성에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 YG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일단 뭐 물론 이제 빅뱅이 연차가 워낙 되기 때문에 수익 배분을 회사 쪽에 옛날만큼의 수익을 안겨다 주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규모가 주는 그런 뭐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진짜 빅뱅이 과거에 대단했다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은 2017년 11, 12월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 돔 위주로 돌았죠. 라스트 댄스라고 해갖고서 했는데 이때 당시가 한국에서 7만, 일본에서 71만을 목격해가지고요. 78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빅뱅이 정말 한창 인기가 좋았었던 시기, 빅뱅 메이드 월드 투어를 했었죠. 이때 당시가 15년 4월부터 16년 3월. 이땐 진짜 좀 글로벌 투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때 뭐 또 본지는 일본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중국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역시나 7만. 한국의 공연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CJ가 빨리 전문 공연장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7만, 일본이 91만, 아메리카가 9만, 유럽은 안 했고 아시아는 여기에 중국이 23만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136만짜리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만약에 사실 구설수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연 공연을 일단 컴백을 과연 할까 말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해가지고서 공연을 하게 됐을 때에 과연 이 정도로 다시 모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드실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빅뱅이 컴백을 하고 그 다음에 컴백한다는 건 공연한다는 거거든요. 공연하기 위해 컴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막 너무 옛날 곡 가지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컴백해서 새 곡이 몇 개 있어야지 또 옛날에 한번 봤었던 팬들도 또 찾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데 이만큼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상당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너랑 아이콘도요, 사실은 쏠쏠해요, 굉장히. 약간의 실책이었다는 생각도 든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너와 아이콘이 나누지 않고 지금 트레저가 다 인원이잖아요. 그렇듯이 위너 아이콘이 합쳐서 하나로 나왔었다면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위너의 가장 최근 투어 보시면 18년 8월부터 19년 1월 그 이후에 멤버 2명이 지금 군대를 가면서 활동을 못하는데 멤버 두 명이 이제 군대가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서 돌아오죠. 물론 이제 핵심 멤버인 송민호의 또 군대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최대한 입대를 늦추고 돌아온 멤버 가지고서 바로 이제 공연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위너 그 에브리웨어 투어가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까 12만 정도 모객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때도 사실 본진은 일본입니다. 일본 11회로 제일 많았고 아이콘 같은 경우가 일본에서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매년 일본 투어를 하거든요. 아이콘이 보면은 19년도 일본 투어 했던 게 보면 홀 아레나 투어를 이때 당시에 그 23회를 했죠. 그러면 대충 20만 명 혹은 그 이상을 모객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아시아 투어는 요때 이후로 안 했는데 아시아 투어 때도 이제 그 한국 이외에 그다음 뭐 마카오니 이런 데들 해서 10번 했는데 그러면 대충 한 8에서 10만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아이콘도 멤버가 뭐 탈퇴하고 뭐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컴백했을 때 파괴력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뭐 그래도 최대한 잘해보려고 하겠죠. 예. 다음 트레저는 아직은 좀 곡수나 연차가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엔하이픈하고 좀 비슷한 상황. 그래서 앨범을 좀 한두 개 더 내고 나면 그 뒤에 조금 본격적으로 투어에 기여를 할 수 있다. JYP 한번 보겠습니다. JYP 보시면은요. 트와이스가 2019년도에 돔 투어를 합니다. 5회로 23만회 모객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했죠. 그러니까 돔이 참 좋긴 해요. 5회하고 23만이니까. 그리고는 아까 전에 이제 트와이스가 도쿄돔 가는 거 중단됐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19년 5월부터 트와이스 라이츠라 그래서 2020년 4월까지 하는 원래는 투어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서울 올림픽공원 1회, 도쿄돔 공연 2회 이게 취소가 되는데 대략 이게 한 11에서 12만 정도 관객이 들어왔었겠죠. 만약에 했다면 그러면은 트와이스가 요때 보시면은 24만을 원래는 했었어요. 한국 2만, 일본 15만, 아메리카 4만, 그 다음에 아시아 쪽 3만. 근데 여기에 11, 2만 더하면 30만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트와이스가 30만 중반 정도 체력을 갖고 있다 원래. 그래서 재개되고도 저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제 빅뱅과 같은 올드보이가 있어요. JYP도 2PM입니다. 2PM도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2016년도에 도쿄돔 아레나 투어 17회 했었을 때에는 27만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군입대나 뭐다 해가지고서 솔로 활동을 일본에서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 이제 우영 이제 씨나 아니면 준호 씨의 인기가 많아가지고서 굉장히 다회를 하죠, 그쵸? 그래서 쏠쏠하게 공연을 합니다. 2PM도. 최근에 또 앨범도 냈었으니까 아마 공연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일본 쪽으로 바로 이제 일정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JYP의 데이식스가 매년 투어를 하거든요. 약간 이제 여긴 밴드잖아요. 그러니까 밴드 느낌 나게 약간 규모는 작은데 횟수를 늘려서 하는데 8만 원래 2020년은 10만으로 계획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됐죠. 그래서 8에서 10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가 역시나 또 2020년 투어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많이 됩니다. 총 24회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4회가 취소가 돼요. 근데 이제 24회 원래 이제 기대치는 한 18만 정도 모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일단 기본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이었고 근데 그 사이에
앨범 판매나 이런 수치 봤었을 때, 그 다음 또 킹덤 나가고 해서 팬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스트레이키즈도. 그래서 이 이상으로 되게 되면 보이그룹이 보통 이렇게 되면 3, 40만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투어로 관객 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주의 경우에 아마 JYP에서는 일단 니주가 일본에서 바로 수익화가 굉장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투어가 가능하다라고만 하면은 니주 쪽에 컴백을 더 자주 잡아서 일단 11월에 지금 컴백이 예정돼 있죠. 그래가지고서 좀 세트 리스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니주는 빠르게 일본에서 수익화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바로 그러니까 사실 그 회사의 선택의 여부인데 일본은 좀 성장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홀이나 아레나급으로 먼저 돌리고 도움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니면 수익화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처음부터 우린 약간 슈퍼스타 컨셉으로 갈래 그러면 도움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에 따라 가지고서 20만짜리 투어를 하느냐 30만 이상짜리 투어를 하느냐가 결정될 거다라고 보고요. 있지 같은 경우가 이번 정규 냈고 그다음 일본 진출합니다. 다음 달에 일본 진출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있지도 내년 투어를 잡을 수 있을 세트 리스트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 첫 번째는 대충 5에서 10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 쭉 보시면은 여기도 올드보이들이 많죠. 태연 같은 경우에도 매년 콘서트를 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일본도 소소하게, 아시아 쪽도 소소하게, 한국도 뭐 이렇게 소소하게 해서 모아놓고 보면은 5에서 10만 사이 매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엑소 같은 경우가 제일 최근에 했던 게 19년 7월에서 12월 했던 거거든요. 요 이후에 이제 군입대도 쫙쫙쫙 이어졌는데 요때 31회 하면서 총 41만이 들어왔습니다. 좀 고르게 분포돼 있어요. 한국이 사실은 다른 데 비해선 비중이 커요. 13만. 일본이 12만. 그 다음에 아메리카나 유럽은 안 갔고 아시아 쪽 16만 해가지고 아시아랑 한국, 일본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그래서 풀려나는 대로 여기는 공연을 돌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 물론 이제 핵심은 뭐 백현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번에 앨범 파는 거 보면 네 백현이 활동을 이번엔 근데 백현이 포함돼 있긴 했죠. 앨범에 뭐 녹음도 했고 하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그 제외를 하고라도 뭐 가능만 하다면은 투어를 할 거다라는 생각이고 샤이니 같은 경우가 사실은 태민이었기 때문에 투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냥 그 전에 이제 했었던 기록들만 말씀드리면 샤이니도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 매년 돌았었는데 16년에서 17년도 요때 이제 요건 이제 월드 투어인데 한국 4만, 일본 5만, 아메리카 1만, 그 다음에 아시아 4만. 그 다음에는 이제 2018년도 2월에 깔끔하게 딱 4회 도움으로 해가지고 일본 돕니다. 요때 일본 4회로 18만. 그러니까 일본에서 뭐 20만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샤이니이다. 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만한 게 SM 쪽은 아무래도 NCT겠죠. 야 NCT가 뭐 팬덤이 최근에 늘었다는 건 알겠는데 여기 뭐 공연 보러 온 사람이 있어? 얘네 레코드가 있니? 하시면 레코드가 있습니다. NCT 127이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 네오시티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투어를 돌았었어요. 이미 45회나 했었고요. 일본이 중심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아메리카도 꽤 했어요. 그래서 한국 2만, 일본 16만, 아메리카 8만, 유럽 4만, 그 다음에 아시아 10,000명 해가지고 31만 모객을 했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NCT 드림 같은 경우에 좀 아쉽죠.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일정을 못 잡고 끝내요. 19년 11월부터 20년 3월. 그냥 좀 짧았죠. 그쵸? 더 본격적으로 하려다가 이제 못했는데 요때 당시에 그래서 5만 밖에는 그러니까 스코어가 좀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쵸? 근데 요거는 코로나 특수성이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 그 사이 팬덤 많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볼 때는 127이나 드림 이것뿐만 아니라 NCT에서 새로운 뭐 그냥 전체 NCT로 해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고 SM 타운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엮어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NCT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벨벳 보시면은 2019년 11월부터 20년 2월까지 5회 이제 일본 중심 공연을 해요. 이때 당시에 이제 4만 모객이었고 그 다음에는 18년
8월부터 19년 2월에, 그러니까 요건 횟수가 적고 이제 사실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추가 투어 일정 없이 그냥 빨리 그냥 종료했거든요. 5회밖에 안 했죠. 그래서 고전 투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이제 19회 그 이제 레드메어라는 거를 했는데 요때 당시에 한국 2회, 아시아 4회, 일본 5회, 그다음에 미국 6회, 캐나다 2회. 웬디 덕분인가요? 북미 쪽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한 11만 정도 했었던 레드벨벳도 꽤나 한다는 거고, 동방신기 보시면은 사실 이제 뭐 빅뱅이 있고 2PM 있으면 우리는 이제 그 동방신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방신기가 2018년도에 아시아 투어 뭐 요거는 이제 4회밖에 안 되긴 하지만 한국하고 아시아 몇 개 국가 돈 건데 9만 아시아 투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일본 투어가 사실 중요하죠. 일본의 돔 투어를 돌아서 14회 만에 그냥 60만 정도를 모객을 했다. 그러니까 동방이 한번 돌면은 어마어마하게 모객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슈퍼주니어의 경우에 제일 최근이 19년 10월부터 20년 2월입니다. 이때 당시에 16회를 했고, 은근히 슈퍼주니어도 공연 강자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 17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29만을 했다. 네. 지금 웨이션 V가 중국에서 공연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에스파는 뭐 연차가 낮으니까는 아직은 뭐 1년 내 투어로 기여를 하기에는 어렵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합산을 해보면 기존에 그냥 숫자들 놓고 보면 하이브가 한 230만 정도, 원래 그냥 과거 기록만 보면. 근데 지금은 아마도 거의 뭐 한 400만 정도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YG의 경우에는 빅뱅이 굉장히 변수다. 그런데 제외를 하고 보면은 일단 블랙핑크가 과연 원래 기록은 50만에 위너하고 아이콘이 활동을 하면은 여기가 둘이 합치면은 한 40만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의 한 90만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여기서 엄청나게 급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50만을 더하면은 한 140만 정도 또 할 수 있고, 여기에 빅뱅이 들어오면은 뭐 만약에 일본 중심으로 하면은 일본에서 그래도 빅뱅이 지금도 뭐 한 4, 50만 하지 않을까요? 그 너무 제가 뭐 긍정적으로 보나요? 근데 어쨌든 뭐 과연 이제 활동할지가 일단 최대 변수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YG는 여러분들 보실 때에 아까 말씀드린 요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빅뱅 여부 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JYP의 경우에는 뭐 만약에 트와이스가 한 35만에다가 니주가 뭐 20에서 30만, 혹은 모르겠어요. 회사가 어떤 전략을 진짜 짤지. 그러니까 기존 숫자 같으면은 한 35에 2PM이 뭐 한 27만 기여하고, 데이식스가 한 8만 하고, 스트레이키즈가 18만이었다. 그렇게 만약에 계산을 하면은 한 70만 중반 정도가 원래는 되는 거네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스트레이키즈가 여기서 한 1, 20만 원 더 붙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니주가 한 20에서 30만 원 할 테니까 100만 초반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이치까지 하면 한 120만 정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그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한다. 샤이니는 조금 불투명한 면이 있죠. 뭐 개인 활동 개인 활동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앨범도 나오니까. 근데 그런 거 감안하면 뭐 태연이랑 엑소, 그 다음에 샤이니 개별 활동, 그러면은 여기다가 NCT 쪽이 확 크면은, NCT가 사실은 뭐 한 원래도 이 정도였으니까는 5, 60만까지도 그냥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기존의 거 그냥 숫자만 보면 7만에 41만. 그다음에 샤이니는 그냥 한 5만 정도 잡을까요? 그러면은 뭐 50만이 조금 넘는 데다가 그다음에 한 90만 정도 되고, 10만, 100만. 그다음에 동방신기가 한 60만 하면은 160. 슈퍼주니어 30만 190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추가가 더 되면은 뭐 플러스 알파가 뭐 NCT 쪽에서 뭐 한 뭐 몇십만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변수가 있는 것 같다 정도까지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래 쪽으로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주요 사이트 중에
여기 다들 보시죠. 이제 그 북미 공연 보시는 분들은 여기 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사설에 썼는데 보시면 2022년 콘서트 투어 관련한 예상인데 봤었을 때 이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해서 블랙핑크는 이제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투어를 할 것 같다. 그 다음에 BTS도 높은 가능성으로 할 것 같다 했는데 실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또 추가로 하나 더 나온 거는 투바투가 나왔죠. 투바투도 이제 높은 가능성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나와서 한국 가수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조명을 받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BTS 블랙핑크는 워낙에나 서구에서도 먹히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동생 그룹인 투바투도 여기에 살짝 곁다리를 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뭐 궁금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나. 북미 쪽은 진짜 감이 안 온다. 일본은 그나마 감이 오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좀 재미있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요게 이제 송킥이라는 사이트고 워너뮤직 그룹이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딴 게 아니라 그 투어를 하게 되면 일정이 나오면 나한테 알람을 보내달라.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신청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신청해 놓은 그 이제 팬들이 몇 명인지가 보이는 데거든요. 보시면 BTS가 64만입니다, 지금.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블랙핑크죠. 블랙핑크가 32만이에요. 32만이고, 그 다음 쭉 한번 볼게요. 투바투가 7만 정도 돼요. 그리고 세븐틴이 15만. 그리고 엑소가 31만. 그리고 NCT는 여러 개예요. NCT 7만 5천, NCT 127 8만 9천, NCT 드림 5만 6천, 뭐 이렇게 나오고, 레드벨벳이 생각보다 높아요. 16만 7천. 레드벨벳이 하여튼 전 좀 특이해요. 예. 생각보다 미국, 캐나다 공연 잘 돼가지고서, 그때 캐나다는 공연장을 한번 더 큰 사이즈로 옮겨가지고서 했었거든요. 슈퍼주니어는 95,000. 그러니까 이거는 북미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자체는. 샤이니가 13만, 트와이스가 15만, 스트레이키즈가 98,000, 있지가 48,000, 2PM은 46,000, 데이식스는 63,000 정도이다. 그래서 저거 보시면서 BTS 블랙핑크 높고, 사실 이게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더 좀 약간 유리한 구도가 있긴 한데, 엑소도 생각보다 많이 높고, 그 다음 나머지 우리나라 그룹들도 생각보다 숫자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북미가 만약 재개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BTS가 제일 먼저 막 엄청난 규모로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가수들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메리카 활동을 그래도 쏠쏠찮게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또 다른 가수들의 선전도 한번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북미 쪽 자료를 보려면은 또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작년에 빌보드에서 실물 앨범 판매량을 발표한 게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제 탑 10에 1위가 BTS입니다. 맵솔이 이제 64만 6천 장 팔렸다라고 빌보드가 땅땅땅 인증해줬고요. 그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고 뭐 빌리 아일리쉬고 5등이 또 BTS예요. 25만 2천 장. 그리고 6위가 NCT 127이 24만 9천 장입니다. 우리나라 가수가 탑10에 이렇게 3명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일본 봐야겠죠. 일본 큰 시장이니까. 일본을 보게 되면 일본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한국에서 발매된 앨범을 일본 사람들이 직수입해서 이제 즐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냥 개별 앨범, 그 다음에 싱글 앨범 이렇게 나눠 갖고서 또 이제 집계가 되거든요.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보셔야 되는데, 직수입 앨범 2021년에 한국에서 발매된 앨범 중에서 오리콘에 기록된 직수입 앨범 순위 보시면 1등이 지금 세븐틴 앨범입니다. 각각 다 요거는요 개별 앨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는 하나 내가지고서 10만 장 하나 내서
10만 장 팔았고 누구는 2장 냈는데 6만 장 6만 장 팔아서 합산해서 12만 대 10이다. 12만이 더 높다. 이렇게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개별 앨범 기준으로 하나씩으로 한 건데 세븐틴이 낸 앨범이 21년도 일본에서 25만 장 직수입됐고요. 방탄 요거 이제 버터죠. 이게 22만 장. 투바투가 리팩 포함 17만 장. 엔하이픈 한국 앨범이 12만 장. NCT 드림 올해 낸 앨범이 12만 장. 트와이스 앨범이 7만 2천 장. NCT 127이 이게 첫 주 3일치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발표가 계속 돼야 되는데 5만 2천 장. 요만큼 팔지 않을까 싶고, 스트레이키즈 낸 게 5만 장, 엑소가 4만 8천 장, 트레저 3만 5천 장. 있지는 요번 앨범 아닙니다. 로꼬 아니고 그전 앨범이 2만 장, 2PM 17,000장, 레드벨벳 11,000장 이렇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팬덤의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는 또 나온 지 뭐 시기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는 2020년에 이제 역사적인 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역사적인 걸 한번 봤었을 때 역대 직수입 앨범 중에서 이건 잘못 쳤네요. 현재까지 판매량이 제일 높은 앨범 순위 매겨보시면 1, 2, 3, 4, 5등이 다 방탄소년단입니다. 많이 팔렸고요. 그 밑에 세븐틴입니다. 6, 7, 8등이 20만 장대로 세븐틴이 있고, 그 다음 또 방탄이 있고, 또 세븐틴이 있고, 또 방탄이 있고, 12위가 트와이스, Yes or Yes 앨범이 19만 장 직수입으로 일본에 팔렸고요. 그 밑에 또 세븐틴이 있고, 그 밑에 투바투가 있죠. 2021년 앨범, 여기에 이제 17만 장 팔렸고, 그 밑에 또 방탄이 있고, 그 다음에 NCT께 있어요. NCT께 15만 6천 장. 그 다음에 소녀시대 훗, 요게 14만 9천 장이었고, 그 다음에 또 트와이스, 세븐틴, 트와이스입니다. 예. 일본은 방탄, 세븐틴, 트와이스였어요, 원래. 여기에 그냥 약간 이제 새롭게 고개 내민 게 투바투하고 NCT 정도다. 이고, 여기 보시면 22가 13만 7천이죠. 요 밑에 지금 엔하이픈 12, NCT 드림 12, 요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일본에서 크게 투어를 돌 수 있다.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낸 일본어로 된 앨범이죠. 요거는 이제 옛날 가수들 보아하나 이렇게는 안 넣고 우리가 소위 3,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는 가수들의 최근 앨범들 3개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옆에 이제 21년도에 일본 발매된 앨범들만 놓고 봤었을 때는 방탄이 짱이죠. 96만 장, NCT 127께 15만 6천 장, 투바투가 10만 9천, 트와이스가 8만 2천, 샤이니가 7만 7천, 트레저 7만, 백현이 일본에 처음 앨범 냈어요. 데뷔 이후에 5만 장, 블랙핑크가 D 앨범을 냈죠. 이게 3만 6천 장. 그러면 요게 이제 21년도에 일본에서 발매된 우리나라 가수들의 앨범이고 3, 4세대들의 앨범 역대 순위를 매겨보면 방탄 96이 이제 제일 위에 자리 잡고요. 방탄 1, 2, 3위 하고 세븐틴이 이제 31만 5천 장이 있고 트와이스가 22만 장, 또 세븐틴, NCT 127 러브홀릭이 15만 6천, 그 다음에 아이즈원도 있었고, 트와이스, 엑소 12만 4천, 투바투, 샤이니, 스트레이키즈 올린 이것도 EP 앨범이 좋았죠. 원스타엑스, NCT 127 드림, 백현, 블랙핑크 요 정도가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름 똑같죠 뭐 사실 위랑.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인기가 좋은 것 같다고. 싱글 앨범 기준으로 보시면 세븐틴이 42, 니즈 36만 9천, 조원, CJ가 만든 거죠. 30만, 엔하이픈 25, 그 다음에 투바투 11만, 트와이스 9만 6천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서 투어를 일본에서 어느 정도 돌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그거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가능성도 여러 가지들을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너무 이제 딱 답이 나오실 것 같고, 그냥 제가 또 계산 다 해가지고 또 하면 또 약간 조금 누구 편들고 이런 식으로 보일까 봐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이제 재미로 이제 요거는 2020년까지 역대 일본에서 누적 판매량 순위는 누가 대단히 높았을까?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1등이 동방신기입니다. 동방신기가 475만 장을 팔았었어요.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235만 장,
트와이스가 194만 장 3등, 샤이니가 136, 카라가 아깝게 4,000장 차이로 5등, 2PM이 6등, 소녀시대 7등, 아이즈원이 8등이나 했어요. 슈퍼주니어가 9등, 세븐틴이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등, 몬스타엑스가 11, CN블루, FT 아일랜드. 일본이 잘 나갔다는 거죠. 요때 참 요 주가 좋았는데,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구성이 돼 있다 정도로 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이렇게가 잘했었구나, 과거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도 한번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엔터사별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영향이나 이런 것들 봐야 될까 하시면은, 저는 시총하고 예상 관객 수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죠. 제일 기본은 사실 이제 매출액에서 각사의 공연 비중이 얼마 될까 이렇게 보시는 건데, 사실 이게 계산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회사별로 매출 인식 방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JYP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서의 이런 것들 부분이 매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출 들어오고 원가 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다 원가 빼고서 순수 로열티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작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공연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분류 자체가.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시총하고 예상 관객 수, 요 정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고. 근데 이러면은 좀 그렇죠. 야, 방탄의 관객 10,000명과 다른 가수들의 10,000명은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대형 투어를 할수록 마진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굿즈 매출 연계가 많이 될수록 높아지니까요. 근데 반면에 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신다면은 그 방탄에는 뭐 곱하기 2로 가중치를 주신다든지 그런 방법도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근데 또 그래버리면 또 아티스트 이 별로 마진을 따질 때 연차가 낮고 재계약 안 하면 더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 계산식이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보실수록 도움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콘서트 재개 가정한다고 콘서트 매출만 추가하시는 건 난센스라는 것도 뭐 당연히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는 콘서트라면 굿즈도 같이 팔리거든요. 그 공연장에서 줄 서서 굿즈 사가지고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공연 재개 소식이 나오니까는 다들 야, 그래서 누가 더 수혜야 막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면서, 야, 누구는 공연할 수 있겠어, 얘는 공연할 수 있고 북미는 얘밖에 공연 못해 막부터 해가지고 막 아비규환이에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싸우지 마십시오.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서로가 다들 서로에게 긍정적인 건전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공연 재개 자체는 그냥 모든 기획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요걸 좀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기다가 또 몇몇 이제 아이코닉한 콘서트는 온라인 콘서트도 비욘드 라이브 같은 거 동시에 진행하겠죠. 그럼 또 여기도 추가 수익성 되는 게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일단 공연에 대해 가지고서 쭉 한번 재개됐으니까 이제 쭉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엔터 내에서 다른 주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다음으로 관심 가실 만한 거는 이제 컴백 소식일 거예요. 컴백 소식인데 10월 달에 컴백하는 가수들은 10월 5일날 에스파 미니 앨범이 있죠. 이게 지금 K타운 예약 주문이 10만 장이 아니라 벌써도 그 사이 11만 장으로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엔하이픈이 정규를 처음 내는데 선주문만 벌써 60만 장 이상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고, 스트레이키즈가 일본 앨범을 냅니다. 이게 20년도 3월 달에 데뷔 앨범으로 베스트 앨범 냈고, 그 뒤에 6월에 싱글 1집 내고, 그 다음에 올린 앨범 EP 하나 냈었죠. 요게 이제 판매가 좀 괜찮았고, 그래서 이제 또 요번에 일본 공략을 또 나선다는 거, 딱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일본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2일 날에는 세븐틴의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금요일 오후 1시 컴백이에요. 그러니까 빌보드 노린다는 거고, 하이브에 소속돼 있으니까. 지난번 빌보드 200의 앨범 차트가 15위 했거든요. 이것보다 더 잘 나오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선주 문장만 벌써 141만 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의 루머에 따르면은 이게 영어 앨범이라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빌보드를 노린다는 거고요. 이번에 세븐틴도. 그리고 10월 내 컴백이긴 한데 하순인데
일정은 미정인 게 슈퍼주니어 DNE가 있습니다. 동해와 은혁 정규 앨범인데 동해 은혁 슈퍼주니어 얼마 팔까 싶으시겠지만은 그 전에 2020년 9월에 냈던 미니 4집 판매량이 30만 장입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슈퍼주니어가 잘 팔아요. 공연도 잘하고. 그리고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NCT 127 멤버들이 팬들한테 한 얘기에 따르면 이미 이번이 이제 정규 앨범이었잖아요. 요번에 스티커 나온 게 그거 이제 오늘까지 활동하면 끝이거든요. 이제 음악방송 그만둘 텐데 근데 이미 리패키지 앨범의 뮤직비디오까지 촬영을 마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리패키지 앨범 NCT 127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일정이 없으니까 아마 11월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면은 그래서 굵직굵직한 컴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12월 첫 주까지 정말 대형 기획사들, 아티스트들의 미칠 듯한 컴백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올림픽 때문에 그래요. 올림픽 때는 가수들이 앨범 안 냅니다. 화제성이 분산되니까. 이 올림픽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있었죠. 근데 컴백하면 최소 2주는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7월 초중순부터 컴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고 바로 또 컴백하기에는 올림픽 끝나면 또 그 사람들 데리고서 올림픽 스타들, 영웅들 데리고 또 특별 방송 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 한 중순부터 컴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넘게 컴백이 거의 쉬었었어요, 가수들이. 그래서 지금 아주 맞은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 근데 또 왜 첫 주까지냐 하면 12월 중순부터는 연말 시상식이 많습니다. 여기 불려다녀야 돼요. 그래서 연말 시상식의 앨범은 또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정도에 끝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이에는 가수들이 엄청나게 컴백을 해도 놀라지 마시고 이거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또 혼탁한 눈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밝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지난주 86번 가에서 이제 BTS 콜드플레이 앨범 금요일 나오고 곡이 금요일에 나오고 있지가 정규 있지 금요일에 컴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트와이스가 영어 앨범을 그 다음 주에 내서 나 은근히 이제 빌보드 핫백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BTS 콜드플레이 요거는 빌보드 핫백 예상치가 나온 거를 보면은 1등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빌보드에서. 그래서 아마 1등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있지 같은 경우에는 요번 앨범이 로꼬가 초동으로 자체 최고 기록 세웠습니다. 지난번 마피아가 20만이었거든요. 26만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걸그룹 중에서요. 있지보다 많은 초동을 판매한 그룹은 블랙핑크, 아이즈원, 트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은 빌보드 200에 지금 10위가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사도 뜻밖의 지금 수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인기 엄청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리사가 이제 이번에 타이틀곡이 랄리사였는데 근데 수록곡 중에 머니가 있거든요. 이게 틱톡에서 오징어 게임 영상 만들 때 배경음악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지금 역주행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스포티파이 스트림 횟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타이틀곡 랄리사를 제칠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금 윤종신의 존니처럼 지금 갑작스럽게 글로벌에서 리사가 오징어 게임 덕분에 머니가 그것도 수록곡이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재밌는 게 엔터 쪽 하면은 메타버스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SM의 에스파가 KB국민은행하고 메타버스 광고를 찍었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에 나왔죠. 금요일에 나왔죠. 금요일에 나왔는데, 에스파가 이제 KB국민은행 새 얼굴 됐다 해가지고, 티저 영상, 공개가 됐습니다.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에스파 인원 4명에다가 가상 인원 I 4명하고, 그 다음에 행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허인 행장님이 나오셔갖고서 했는데, 사실 이미 팬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민은행에서 티를 많이 냈습니다. 국민은행에 넥스트 모델을 맞춰라. 이분은 행장님이시니까 모델이 아니고 8명이다. 라고 했는데 요 포즈가 에스파의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에스파가 국민은행 모델이 됐구나. 라는 거를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예.
사실 이거 유튜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재밌어요. 이게 무슨 국민은행을 광고하기에 만든 건지, 국민은행이 모데비 주고 에스파를 광고하는 건지 모를 정도인데, 제가 볼 때에는 국민은행이 은행들 우리나라끼리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라이벌 의식도 강하고, 신한라이프가 이제 로지라고 해서 가상 캐릭터, 그리고 광고 모델로 쓰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이걸 굉장히 부러워해서 가상 캐릭터도 있으면서 실제 사람도 있는 광고 모델을 고른 것이 아닌가. 그러고 보니 실제 지금 에스파가 광고를 잘 따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8월 26일 날에 나온 기사인데, 에스파 명품 브랜드여 금융 광고까지 접수. 그러니까 이때 이미 금융 광고 찍었다라고 소문을 냈어요. 8월 말 기사죠. 팬들이 흥분해요. 왜냐? 여기 나온 것 중에 게임, 뷰티, 의류, 금융, 통신, 그 다음에 명품. 명품은 지방시 알고 있고, 게임은 카카오 게임즈고, 의류는 아이더 나왔고, 뷰티는 메디힐이랑 클리오 요만큼 이제 광고를 했거든요. 일단 찍었는데, 거기다가 금융이 나온다. 은행인가? 하다가 이제 KB까지는 확정됐고, 이제는 통신이 남았어요. 과연 통신사 중에 어디가 에스파를 광고 모델로 쓸지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무슨 SM이 에스파를 너무 밀어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거 되게 좀 SM이 이런 일을 잘 벌리는데, 원래는 컴백을 하면 여러분들 그 주위에 있는 음악 방송을 다 나가서 빨리 홍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에스파 5일날 컴백하는데 그 5일 주간에 음악 방송 하나도 안 나가는 걸로 지금 스케줄 나왔거든요. 특이하죠. 컴백을 했는데 컴백하고 일주일간 활동을 안 해요. 이게 넥스트 레벨 때도 그랬어요. 왜 그러냐? 같은 회사의 남자 아이돌이 컴백해서 거기가 음방 활동 뛰고 1등 하기를 원한다로 이제 팬들은 의심을 하고 있죠. 의혹을 보내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누가 컴백한지 보이실 겁니다. 넥스트 레벨 때는 태민, 이번에는 키입니다. 그래서 요분들이 컴백을 하기 때문에 한 주씩 음악 방송 밀려요. 그래서 활동 기간이 짧아요. 이런 식으로 컴백을 했는데 쉬고 컴백하는 가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하다는 거고요. SM은 항상 보이그룹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역사가 있기는 하죠. 네. 어쨌든 이건 좀 너무 격가지로 샜고, 그 다음에 오늘 중국 규제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계속해서 중국이 과연 정말로 우리나라 엔터 업계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만든 것인지, 그리고 이 규제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가지는데, 왜냐하면 좀 약간 공격적으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중국이 제재를 똑바로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가수들의 앨범이 너무 잘 팔려요. 중국이 딱 규제하면은 적게 팔려야죠. 중국에 팔린 물량 많다면서요. 이게 생각이 일단 기저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보시면은 딱 봐도 디귿자 춤인 거 아시겠죠? 자, K-팝 랜덤 댄스 해가지고서 광저우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게 9월 28일 날 올라왔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추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중국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랜덤 댄스나 추고 있다니, 버젓이 이런 데다가 업로드까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염색 금지, 화장 금지, 꽃미남 금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QQ 뮤직에 출연할 때는 염색을 해도 되나 봐요, 여러분. NCT 요번에 127 컴백하고 QQ 뮤직에서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화장 다 하고 나왔습니다. 염색 그대로고요. 그래서 제재를 이렇게 똑바로 안 하는 건지, 이제 지상파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규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션 V의 윈윈이 최근 이제 중국 드라마에 캐스팅됐다는 썰이 되게 강하게 돌고 있거든요. 무려 사극이라고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윈윈이 처음에 NCT 127에 속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모델 같은 꽃미남이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의 드라마 캐스팅될 때는 꽃미남이 아닌 게 되는가. 꽃미남은 출연 금지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중국 규제가 어떻게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최근에 리사 앨범이나 아니면 NCT 앨범 모두 다 QQ뮤직 디지털 앨범 1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횟수 제한도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엔터 쪽 마지막으로는요. 디어유가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죠. 그래서 11월에 코스닥 상장 예정인데, 일단 몸값이 이
상단 하단에서 보시면은 하단 4천억대, 상단 5,300억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시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그 신고서 보고서 드릴 말씀도 있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IR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테니까 이제 상장 11월이니까 좀 더 지켜보고서 디어유 관련해서는 엔터 이모저모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요 부분도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좀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